2025년 서울 아덱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숨죽인 가운데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닌 이것 하나가 레이더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순간을 본 외신 기자들은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은 어느 거대 방산기업이 아니라 불과 수십 명의 한국 연구진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다 듣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회색 통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서울 아덱스. 저는 100m짜리 군함이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10m 물체처럼 표시되더군요. 30년 동안 함정의 외피를 만지고 전투기 유지비를 계산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MIT에서 항공재료공학 박사를 받았고 미 해군 기술사령부에서 F-22와 F-35의 스텔스 코팅을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기술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세계에서 스텔스 유지비와 효율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서울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죠. 저는 그날 회의실에 모인 30명의 전문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6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세계 스텔스 기술 현황 및 한계 분석이었죠. 저는 첫 장을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화면을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F-35 전투기의 유지비 그래프였습니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연간 일대당 800만 달러였죠. 개선 여지는 없습니다. 레이더 흡수 물질, 즉 램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이 비용의 60%가 스텔스 코팅 유지에 쓰입니다. 레이더 흡수 물질은 비에 젖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염분에 노출되면 부식되며 온도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전체를 다시 도포해야 하는데 그 과정만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F-35 한 대를 완전히 재코팅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그 전투기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스텔스 기술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모든 나라의 데이터가 한눈에 보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비슷한 구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파 흡수율 70%에서 78% 사이였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구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인류가 도달한 한계입니다. 물리적 법칙이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은 78%까지 도달했지만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3% 수준에서 멈췄고 중국은 7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미국 기술을 수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모두가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재 연구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개의 실험실에서 수천 가지 소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금 가벼워지거나 조금 저렴해지거나 조금 내구성이 좋아질 뿐입니다. 근본적인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흡수율 80%는 이론적 한계이고 현실에서는 78%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나노 기술이나 신소재는 어떻습니까? 메타물질 연구는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나노 구조 소재는 생산 비용이 기존 대비 300% 이상 높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메타물질은 실험실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지만 실전 환경에서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구조가 무너지고 고온에 노출되면 변형됩니다. 결국 실용화까지는 최소 20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죠. 스텔스 기술은 이제 진화가 아니라 유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 기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이 맞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배 연구원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오라. 우리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지.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종이컵에 에스프레소를 받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성됐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건 제 전문성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스텔스 기술이 미래를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기, 탐지되지 않는 함정, 그런 꿈을 꿨죠. 실제로 F-22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라니, 그건 마법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텔스는 마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간신히 유지되는 기술이었죠. 완성된 기술,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성됐다는 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그동안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제가 최고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고,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 30년이 완성된 기술에 묶여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였고 나토 기술평가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혹시 신흥국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최근 학회에서 그래핀 기반 스텔스 소재에 대한 논문이 몇 편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핀? 그거 전도성 물질 아닌가? 전도성이 있으면 전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킨다네. 기본 물리학이지.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노 구조로 배열하면 전도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이랑 한국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전 적용은 차원이 다르다네. 논문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전투기나 함정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환경 변수, 내구성, 생산 비용, 유지보수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국 기존 기술로 돌아오게 돼 있어. 데이비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으려 하지. 하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만나게 돼. 나도 그랬으니까. 30년 전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나 역시 혁신을 꿈꿨어. 하지만 지금은 알지. 혁신은 드물고 대부분은 점진적 개선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모니터엔 읽지 않은 이메일이 47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이메일 답장하고 또 회의하고 은퇴까지 2년 이렇게 보내는 거겠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성됐다는 것, 끝났다는 것,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것. 그게 제 결론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새로운 스텔스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란 건 살아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진화가 멈춘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토 본부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회의 참석하고 기술 보고서 검토하고 각국 군사 자문관들과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제방산지표 분석 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회의실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 기술 분석가들, 예산 담당자들까지 모여 있었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스텔스 유지비 총액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10년간 42% 증가였습니다. 2015년 대비 2025년 현재 전 세계가 스텔스 기술 유지에 쏟아붓는 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문제는 성능 향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같은 기술을 유지하는데 돈만 더 들어가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토 가동률 보고서였는데 F-35의 30%가 코팅 문제로 비행 불가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30%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10대 중 3대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이더 흡수 물질이 손상됐는데 교체할 부품이 부족하거나 재코팅할 예산이 없거나 정비 일정이 밀려서였죠.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비용이 적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리처드. 이제 스텔스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 재정 부담입니다.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신흥국들의 스텔스 기술 시도 현황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 이름이 떴고 각국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인도는 자체 스텔스 코팅 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나왔습니다. 흡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탈락했죠. 브라질은 실험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터키는 아예 수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술 이전 제재 때문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스텔스 기술은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기술의 벽이 아니라 경제의 벽, 정치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화면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독자적인 레이더 흡수 물질 연구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저들은 부품 조립국 아닙니까? 스텔스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옆에 앉은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이 스텔스 분야에 진출한다는 게 말이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인도나 브라질처럼요. 이 기술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발신자는 잭 맥더못이었습니다. 미 공군 장교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리치, 지금 통화 가능? 급한 얘기가 있어. 저는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잭이 받았습니다. 리치, 자네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들었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아까 회의에서 봤는데 독자 연구 진행 중이라던데요. 별거 아니겠죠. 잭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리치. 내가 그 데이터를 보기 전까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데이터요? 무슨 데이터 말입니까? 잭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페인트야, 리치. 그들이 페인트 한 통으로 전장을 바꿨다고 하더군. 레이더 흡수율이 기존 대비 10% 이상 높다는 비공식 정보가 돌고 있어. 나도 처음엔 웃었지. 하지만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이야. 미 해군 정보부 쪽에서 흘러나온 거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 농담하시는 거죠? 페인트 한 통으로요? 그게 말이 됩니까? 흡수율 10% 상승이면 88%를 말하는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리치. 자네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하지만 적어도 확인은 해봐. 내가 자료 보내줄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그들이 쓰는 기술은 그래핀 기반이라더군. 그래핀이라는 단어에 저는 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핀은 전도성 물질입니다. 전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키죠. 기본 물리학 아닙니까? 잭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배웠어. 하지만 나노 구조로 제어하면 다르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야. 리치, 그냥 한번 봐.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알던 세계가 바뀌는 거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 한 통으로 전장을 바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잭은 농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한 전문가였고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함을 열었는데 잭이 보낸 메일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그래핀 스텔스 관련 비공식 자료였죠. 저는 첨부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PDF 파일이었고 5페이지 정도의 짧은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 정보부 스타일의 서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래핀 복합체 기반 스텔스 도료를 개발했고 시험 결과 전파 흡수율이 85%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국산 화율은 98%이며 기존 미국 기술 대비 유지비가 6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5% 이상이요? 국산 화율 98%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조차 78%에서 멈춰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85%를 달성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국산 화율 98%라니 그건 기술 종속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핀을 나노 단위로 배열해서 전도성을 제어하고 특수 고분자와 결합해 내구성을 높였다는 내용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노 구조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환경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장된 정보일 겁니다. 아니면 초기 실험 데이터를 부풀린 거겠죠. 실전 적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돌파구를 찾은 걸까? 저는 PDF를 닫으려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5에서 실물 시연 예정. 10월 중순이라고요. 그들이 실제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계속 그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5%, 국산 화율 98%, 유지비 60% 절감.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진짜일 리 없습니다. 30년 경험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거나 오류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내 경험이 오히려 편견인 건 아닌지, 만약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은 건 아닐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 봤어요. 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혹시 더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까? 잭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리치. 나도 더 알고 싶지만 공식 채널로는 확인이 안 돼. 한국 측이 정보를 꽤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거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서울 아덱스에서 뭔가 큰 걸 발표한다는 거.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잭,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치, 나도 모르겠어. 내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속삭여. 자네도 알잖아. 이 바닥에서 30년 일하면 직감이란 게 생기는 거. 그리고 지금 내 직감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어. 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과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품 조립국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 스텔스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했던 그곳에서 정말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오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제 호기심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브뤼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도 집중이 잘 안 됐고 보고서를 검토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한국, 그래핀, 85%,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메일이었죠. 회의록, 기술 자료 요청, 예산 검토 요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하나씩 훑어보며 답장을 보내거나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편지함 중간쯤에 낯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밀이라는 표시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함정 시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울 아덱스 2025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잭 맥더못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메일 본문은 짧았습니다. 리치, 내가 믿지 않겠지만 이건 직접 봐야 해. 첨부 파일 확인해.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자면 이걸 보고 나서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됐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잭이 확신할 수 없다고?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죠. 용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2분 남짓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서울 아덱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야외 전시장이었고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전시 부스를 비췄죠. 화면 중앙에 회색빛 군함 모형이 보였습니다. 크기는 실물의 10분의 1 정도로 보였지만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함정 표면이 특이한 질감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무광 페인트를 칠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면서 그 표면을 보여줬습니다. 회색이었지만 일반적인 회색과는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빛을 흡수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이었습니다. 녹색 배경에 하얀 점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군함의 신호였죠.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나타내는 수치도 화면 구석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인 군함 모형의 반사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스프레이건을 들고 군함 모형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도료였습니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고 1분도 안 돼서 군함 전체가 그 도료로 덮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레이더 스크린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었죠. 10초 후 화면의 하얀 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편집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상 조작의 증거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시간 촬영이었습니다. 카메라 앵글, 조명, 주변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전파 흡수율 88%, 레이더 반사 면적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그래핀 복합 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88%라고요? 제가 평생 봐온 최고 수치가 78%였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도달한 수치였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88%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0% 차이, 그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탐지거리가 40% 이상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00m 함정이 레이더에선 60m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수치가 진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상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어떻게 변할까? 공대함 작전의 전술은 숫자를 입력하고 공식을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일치했습니다. 만약 전파 흡수율이 정말 88%라면 그리고 그게 실전 환경에서도 유지된다면 해전의 판도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적 레이더가 함정을 포착하는 시점이 현재보다 40% 이상 늦어집니다. 그 시간 차이가 곧 생존율이고 전술적 우위입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기술적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도료의 점성, 도포 방식, 건조 시간, 표면 질감,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일반 페인트처럼 스프레이로 뿌렸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어 보였죠. 건조도 빨랐습니다. 1분 안에 효과가 나타났으니까요. 이건 실험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핀이라 전도성 물질인 그래핀으로 어떻게 전파 흡수가 가능하지? 제가 아는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전도성이 있으면 전파를 반사시킵니다. 흡수가 아니라 반사죠.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명확히 줄어들었습니다. 반사가 아니라 흡수됐다는 증거였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전도성을 제어한 걸까?
나노 구조, 문자 배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회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잭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타이핑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제 계산은 달랐습니다. 제 눈도 달랐습니다. 영상은 진짜처럼 보였고 데이터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짧게 썼습니다. 잭, 영상 확인했어.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줘. 출처가 확실한지,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야.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보내줘.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5번, 10번, 20번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의 표정, 놀라움과 감탄이 역력했습니다. 연구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시연 과정의 능숙함, 모든 게 준비된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일회성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반복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레이더 반사 분석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영상 속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 크기, 도료 두께 추정치, 전파 흡수율, 반사 면적, 모든 변수를 넣었습니다. 계산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상 속 수치와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3% 이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저 도료의 성능이 정말 저 정도라면, 만약 실전 환경에서도 유지된다면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했고 과장을 경계했으며 확증 편향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계산은 맞았고 논리는 일관됐으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완성됐다고 단정했던 기술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잭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리치, 출처는 확실해. 미 해군 정보부에서 직접 촬영한 거야.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 시연이 예정돼 있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참을 그 단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핀, 코리어.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인천까지 항공편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 검색 결과를 저장해 놓고도 예약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서울까지 가서 확인한다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그들은 비웃을 겁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정신이 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88%라는 수치, 사라지는 레이더 신호, 그래핀이라는 단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나토 기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례 회의였고 각국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씀하시죠, 블레이크 박사님. 저는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상관인 토마스 부국장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 스텔스 기술은 끝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한국 기술을 조사하자고? 다른 동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건 홍보쇼일 뿐입니다. 인도나 브라질이 했던 것처럼요. 저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릅니다. 전파 흡수율 88%.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그건 실험실 데이터야. 자네도 알잖아. 실험실과 실전은 천지 차이지. 게다가 출처도 불분명하잖아. 비공식 정보를 가지고 나토 예산을 쓸 순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소한 검증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존경하지만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신흥국들은 항상 과장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성과도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토마스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리처드, 잠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요즘 이상해. 한국 기술에 집착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자네는 2년 후 은퇴야. 조용히 마무리해. 이상한 소리 하면 자네 경력에 흠집만 생겨.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고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저장해뒀던 항공편 검색 결과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브뤼셀에서 인천까지 프랑크푸르트 경유 개인 비용으로 결제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계산기, 20년 전 제가 쓴 논문,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장용 정장도 챙겼고 명함도 준비했습니다. 나토 기술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브뤼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일했던 나토 본부 건물도 보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미군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 이제 그 그림자 너머의 빛을 보러 간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저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곳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서울 아덱스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각국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 방산업체 직원들, 언론사 카메라맨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홀이었고 곳곳에 최신 무기 시스템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1000장 가까이 매달려 있었고 전투기 모형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하늘을 가르는 제트기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쪽 전시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야외 전시 공간이었고 대형 천막 아래 무언가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군함 모형이 보였습니다. 실물의 10분의 1 크기였지만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대한 엔진도 없었고 첨단 레이더 시스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그저 회색빛 군함 모형과 그 옆에 놓인 작은 통이었습니다. 페인트 통이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엔진이 아니라 페인트 한 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앞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전시장 첫 줄이었고 시연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주변엔 외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 유럽 방산업체 직원들, 제복을 입은 이들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니 곧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흰색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 2명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한 명이 레이더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녹색 배경에 하얀 점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군함 모형의 레이더 반사 신호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표준 군함 모형의 반사 면적이었죠.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군함의 레이더 신호입니다. 이제 저희 도료를 도포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스프레이건을 들었습니다. 건 안에는 회색빛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군함 모형에 다가갔고 천천히 표면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료가 표면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일반 페인트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죠. 표면이 무광택이었고 미묘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분도 안 돼서 군함 모형 전체가 그 도료로 덮였습니다. 연구원이 물러났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레이더를 재작동시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수백 명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점이 작아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신호는 계속 작아졌습니다. 20초, 30초가 지나자 화면의 하얀 점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의 신호가 사라진 겁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 미국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가능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페인트 한 번 칠했을 뿐인데 레이더 신호가 사라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담당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파 흡수율 88%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88%, 그리고 반사 면적 110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탄소 기반 소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제가 아는 물리학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핀은 전도성 물질입니다. 전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사시켜야 정상이죠.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핀 복합체 기반입니다. 나노 단위로 배열된 그래핀이 전파를 산란시키고 흡수합니다. 전도성 고분자 구조를 통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우고 연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연구원이 물을 군함 모형에 뿌렸습니다. 비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더를 작동시켰습니다. 신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였습니다. 다음엔 열풍기로 고온을 가했습니다. 역시 신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산화율 98%입니다. 원료 전량 국내 생산이며 유지비는 기존 스텔스 코팅 대비 60% 절감됩니다. 그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국산화율 98%, 유지비 60% 절감. 모든 수치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이전 없이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뜻이니까요. F-35는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페인트 한 통을 스스로 만듭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색빛 도료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페인트 한 통입니다. 그게 전장을 뒤집었습니다. 100m 군함이 레이더에선 10m로 보인다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직접 보니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안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을 방문하실 겁니다. 연구진과 직접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시연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경비가 삼엄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재연구센터였습니다. 출입 절차를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고 각종 장비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현미경, 분석 장비, 측정 기기들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군함 모형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엔 다양한 색깔의 도료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연구원 몇 명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 중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환영합니다. 실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한쪽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금속판 샘플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 다른 도료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3년간 200번 이상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핀의 나노 구조를 다양하게 배열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그는 현미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나노 단위로 배열된 그래핀 구조가 보였습니다. 마치 벌집 같은 패턴이었죠. 저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이 구조가 전도성을 제어한다는 겁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핀 층 사이의 간격과 각도를 조절하면 전파가 산란되면서 흡수됩니다. 일반적인 전도체처럼 반사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다른 연구원이 실제 도포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함정 모형을 가져왔고 그 옆에 레이더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도료를 칠하기 전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화면에 반사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로 도료를 뿌렸습니다.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신호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전파 흡수율 88.3%였습니다. 어제 시연에서 본 것과 동일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 도료가 저런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함정 표면 온도도 측정했습니다. 도료를 칠하기 전에는 외부 온도와 비슷했지만 칠한 후에는 40% 감소했습니다. 열 방출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적외선 탐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레이더뿐 아니라 열 추적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손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해상 레이더 감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 해상 환경에서 테스트했을 때 감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km 거리에서 탐지되던 함정이 40km 안으로 접근해야 포착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조건, 측정 방법, 결과 분석,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급조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가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 공군의 15년이 걸린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3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첨단 장비, 수백 명의 연구진,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근본 원리를 바꿨습니다.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정말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월 1만 리터 생산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원료는요? 전량 국산입니까?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핀 원료부터 고분자 첨가제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국산화율 98%입니다. 나머지 2%도 조만간 대체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유지비 절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스텔스 코팅은 손상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료는 부분 보수가 가능합니다. 스프레이로 덧칠하면 성능이 회복됩니다. 재료비도 기존 대비 30% 수준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한 대 재코팅 비용이 300만 달러입니다. 만약 저 도료를 쓴다면 9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작업 시간도 3개월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구성도 검증했습니다. 염수 분무 테스트, 고온 노출, 자외선 조사,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최소 5년간 재도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이요? 기존 코팅은 1년마다 점검이 필요한데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내구성이 5배 이상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에서 통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통합니다. 제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연구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의 인정을 받으니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새로운 걸 보여줬으니까요. 실험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아니라 의지를 연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원리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에서 20년 전 제 논문을 꺼냈습니다. 80%가 한계라고 쓴 그 논문 말이죠. 저는 그걸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완성됐다고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신념이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핀 복합 스텔스 도료를 실전화했다. 전파 흡수율 88%, 국산화율 98%. 이 모든 것이 검증됐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다. 그들의 믿음이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스스로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회색빛 페인트는 자주국방의 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산으로 싸웠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스텔스의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12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고 다시 나토 본부가 있는 익숙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 같은 동료들이었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귀국 다음 날 긴급기술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핀 복합 스텔스 도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60페이지 분량이었고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상관인 토마스 부국장도 보였고 지난번 저를 비웃었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서울 아덱스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연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군함 모형과 레이더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전파 흡수율 88%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그건 실험실 데이터 아닙니까? 실전과는 다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 시연이었고 수백 명이 지켜봤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비, 고온, 염수,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였습니다. 함정 표면 온도 40% 감소, 해상 레이더 감지율 절반 이하, 모든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그게 사실이라 해도 대량 생산은 불가능할 겁니다. 나노 기술은 실험실에선 되지만 양산은 다른 문제죠.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월 1만 리터 생산이 가능하고 국산화율 98%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 연락관이 물었습니다. 국산화율 98%라고요? 원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두 국내 생산입니다. 그래핀 원료부터 고분자 첨가제까지 전부 자체 조달합니다. 기술 종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걸 해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까? 우리도 그래핀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더 비싼 재료, 더 복잡한 공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근본 원리를 바꿨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그들이 자네를 속인 건 아닐까? 홍보쇼였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저는 실험실까지 들어갔고 연구진과 직접 대화했으며 원자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이크 박사님은 이제 한국 편이 되신 겁니까? 나토 자문위원이 타국 기술을 옹호하다니 이상하네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 편이 아닙니다. 진실의 편입니다. 제가 본 건 기술적 혁신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리처드. 발표는 여기까지 합시다. 보고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나토 공식 입장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조직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줘도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말하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나토 전체가 자네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야. 상부에서도 회의적이고 자네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요. 토마스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은퇴까지 2년 남았어.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동료들과 싸우면 자네만 손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이름으로 발표할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재정에 대한민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성됐다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아니라 원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4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스텔스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신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텔스 재정의 최종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읽을지 몰랐습니다. 나토는 무시할 겁니다. 동료들은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을 테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귀국 후 나토 회의에서 한국 기술을 옹호했고 동료들과 갈등했으며 제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진실이었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30년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연구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았다.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제 마음이 정리되어 갔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그래핀 복합 스텔스 도료를 실전화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전파 흡수율 88%, 국산화율 98%,
유지비 절감률 60%.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8%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의지였습니다.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스텔스란 숨는 기술이 아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을 믿는 힘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첨단 장비, 수백 명의 연구진,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했죠. 그 결과 F-22와 F-35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천문학적이었고 가동률은 형편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근본 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전도성 물질로 전파를 흡수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페이지가 쌓여갔습니다. 시연 현장에서 본 것, 실험실에서 확인한 데이터, 연구원들과 나눈 대화, 모든 것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전파를 속였다. 손가락이 키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였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스텔스 재정의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스텔스를 완성한 건 미국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게 믿은 한국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마지막 임무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